현재 원달러 환율 1470원대 고착화는 미국 연준의 긴축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달러 가치는 약세인데 원화만 홀로 약해지는 이례적인 현상, 즉 달러 강세 없는 원화 수급 쇼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글로벌 금리 환경만을 탓하지만 실상은 K투자자본의 대규모 유출과 공공부문의 구조적 재정 부담이라는 국내적 요인이 통화 가치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원화는 국제 외환시장의 표준 방정식에서 벗어난 디커플링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환율 급등의 원인을 달러 인덱스에서 찾는 것은 이제 부적절한 진단입니다. 통념을 비트는 이 현상의 핵심 타격 지점은 수급이거든요. 연말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해외 주식 순매수와 국민연금의 장기 해외 투자 수요, 여기에 기업들의 환해지 및 결제 수요까지 겹치면서 달러를 사려는 압력이 파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심리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 환경에서 쌓아 올린 국내 유동성이 금리 매력도와 성장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해외 자산으로 안전하게 도피하려는 구조적인 자본 흐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최근 데이터는 환율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전이 속도가 빨라졌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나 상승하며 5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기간 동안 국제 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했다는 점이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2% 이상 폭등한다면 이 모든 가격 하락 요인을 상쇄하고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원화 기준 수입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이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환율의 압력을 이중으로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 수입 물가 상승분은 통상 한 달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죠. 그래서 당장은 체감되지 않더라도 내년 초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현재의 고환율 레벨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높은 환율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원화 약세와 자금 유출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율과 집값 안정 없이는 하늘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바로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는 공공부채가 통화 가치의 신뢰를 내부에서부터 침식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지난해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특히 LH, 한전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급증과 관리 재정 수지 86조 원 적자 누적은 중장기적으로 통화 및 재정 정책 운용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가 금가격 폭등이라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화 약세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질수록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 추세와 향후 금리 인하 환경을 근거로 금 가격이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결국 원화 가치 보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수록 국내외 자금은 통화 당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가치 보존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현재 시장에서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패턴이 아니라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구조적인 반응인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하락은 단순한 매도세가 아닌 AI 테마의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현실화된 충격이었어요.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내년 AI 관련 마진율이 안 좋을 수 있다는 한마디의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죠. 이는 시장이 더 이상 꿈과 비전만으로는 AI 주식에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즉, AI 테마가 단순한 성장주에서 실제 마진을 증명해야 하는 가치 입증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뉴욕발 충격으로 인해 하락 출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락폭이 코스피에 집중되고 코스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현재 시장이 실적 기반의 코스피 대형주와 테마성이 강한 코스닥 중소형주 사이에서 수급적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기관의 연말 윈도 드레싱과 배당 시즌을 앞둔 수급 효과를 고려할 때 단기 투매 이후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미국 기준금리가 1% 이하가 적절하다는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변동성이 곧 향후 페드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급진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수급 복귀의 주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장의 단기 투매 분위기보다는 국내 증시의 개별적 펀더멘털과 수급의 흐름이
흐름이 오늘의 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의 복잡한 논평을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환율 급등은 외부의 달러 강세가 아닌 내부의 원화 수급 불균형 때문이며, 이 불균형은 통화 정책 신뢰 하락을 가속화시켜 안전자산 선호를 증폭시키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오늘 장은 뉴욕 쇼크로 하락 출발하겠지만 실적이 견고한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 유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와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